일어나자! 그래서 내가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제가 누굽니까? 물러서겠습니까? 국가기록보존서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저 문재인의 도보다리 USB 내용이 국가기록보존서에 들어왔느냐? 대통령은 자기의 집무 시절에 했던 모든 말, 메모, 기록 모든 것은 국가기록보존서에 넣기로 되어 있고, 이것은 30년 동안 비밀을 유지하다가 30년 만에 개봉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기록보존소장한테 우리 변호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보다리의 USB 내용이 국가기록보존서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깜빵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왜 감추냐 말이야. 왜 감춰?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 USB 내용을 왜 저렇게 철저히 감춥니까? 감춘 이유가 뭡니까? 아니 통일부에서 USB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네.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통일부가 공개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또 그 내용을 우리 판사들이 3명이 가서 직접 그 내용을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해보니 역시 통일부의 주장이 맞았어요. 그 내용을 공개하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가 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유통일당이 신청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 중대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수계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원석이는 그 내용을 듣게 되면 즉시 문재인을 수사해서 우리의 국가 안보의 중요한 내용을 북괴에게 넘겨준 국가 반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데, 법 앞에 예외 없고 특혜 없고 성역 없다고 떠들면서 정작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해설을 드리면, 우리 변호사들이 USB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고 추적했더니 통일부 이인영이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의 통일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USB 내용을 공개하라 했더니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이것은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내용을 김정은한테는 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겠죠. 상식적이죠, 목사님. 내가 최초로 쓰는 용어로 존경하는 경찰관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행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같이 걷고 계시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생떼를 쓰려고 이런 집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 문재인이가 USB 내용을 김정은한테 넘긴 거는 경찰관님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공개하라 했더니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통일부가 대답했어요. 누구 통일부? 우리 통일부입니다. 우리 통일부.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강훈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아서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 더러운 세상 보고 더 이상 살면 뭐합니까?
나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경찰관님들 짜증내지 마세요. 아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찰관님들에게 내가 5년 동안 강화문에 투쟁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넘어가면 제1처단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6.25 때 경험해봤죠? 경찰 가족들이 제일 먼저 처단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처단이에요. 6.25 경험 안 해봤어요? 인민군들이 3개월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짓밟으며 가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는 죽기 싫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진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송을 했더니 세상에 재판부가 USB 내용을 내놓으라고 다시 신청해도 못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 3명 판사가 그러면 뭐가 있기에 그걸 그렇게 감추냐. 우리 통일부입니다. 우리 통일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그래서 그러면 못 내놓는다면 판사 3명이 가서 현재 통일부로 가서 US 내병을 실제로 보겠다. 그랬더니 판사 3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USB 내용을 딱 들여다보고 지난주에 재판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 국가 비밀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다면 이것을 김정은한테 넘겨주면 돼요? 됩니까? 법무학자 제1호님, 예. 이러한 죄를 진 문재인은 네. 형량을 몇 년 때려야 됩니까? 사형밖에 없죠, 목사님. 사형. 예. 그런데 왜 이원석은 현행범으로 문재인을 체포해야 돼? 체포해야 됩니다. 간첩이야, 간첩. 내가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일찍 경고를 해서 3번 감방 갔다 왔는데 재판부가 내 손을 들어줘서 난 무죄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문재인은 간첩이란 게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태어난 생일부터 전부 다 가짜고 태어난 장소도 거제도가 아니고 함경도에서 태어났어요. 함경도에서. 여러분 이런 비밀을 아십니까? 정가은 목사가 왜 분노를 일으킨지 아시냐고요? 문재인이가 뭐라고 말했냐? 자기 생일을 1952년생이라 그랬어요. 자, 1952년생은 문재인을 낳은 문재인 아버지가 영천 전투에 왔다가 장교로서, 인민군 장교로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을 시간이야. 포로 수용소에서 여자하고 저녁에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문재인, 야 이 개자식아, 생일도 거짓말, 태어난 것도 거짓말. 여러분 문재인 이 새끼가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내가 재밌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문재인 이놈이 자기 생일날이 되면 뭔 짓을 하느냐, 자기의 탯줄을 끄는 할머니한테 선물을 보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 탯줄 끄는 사람한테 생일날 선물 보내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할까? 자기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아니 할머니한테, 탯줄을 끄는 할머니한테 선물을 보낸단 말이요. 그게 가짜 할머니요, 진짜 할머니요? 가짜요, 가짜. 왜? 문재인의 생일이 1952년도잖아. 1952년도에 거제도
거기서 뭔 애를 하냐고. 거기서 뭔 애를 하.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리고 문재인이가 태어났다고는 생각,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했더니 문재인은 지금요 태어난 이 집에서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태어난 집은 뭐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생가로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생가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집은 다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문재인이 태어났다는 집은요 지금도요 완전히 거지야. 거지. 수리 하나도 안 하고 이걸 감추려고 양산으로 옮겨가지고 아방궁 같은 집을 지어놓고 국가 예산 1년에 30억 써가면서 뚱땡이 그 김정숙이 데리고 경호원을 말이야 60년 데리고 살면 돼 안 돼?